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데이터 학습이 없이도 AI 성능이 동급의 가장 우수한 AI의 성능을 따라잡은 연구 논문 결과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름부터 이럽니다. 앱솔루트 제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없이 스스로 이 추론하는 능력을 계속 학습해가지고 하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으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칭화대와 베이징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연구원인 것 같고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저자들이 전부 다 중국인이에요. 5월 7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아카이브 논문이고, 이 트레이닝하는 스텝들을 보시면은 점차점차 이렇게 100회, 200회, 300회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없이도 수학 분야라든가 코딩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소타 레벨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점선을 초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 논문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저는 테크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려면은 그래서 중국이 짱이야 이렇게 논리를 펼치면 안 되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AI 경쟁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학습이 필요 없는 AI 모델이 세워질 경우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중국이 짱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에포크 AI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지금 이러한 모델들이 쭉쭉쭉 가고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트레이닝할 때 사용된 데이터셋 자체가 이 세로축이 지금 10배씩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눈금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학습이 되어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 연두색 비스무리한 이 색깔은 사람이 생성하는 평문이라고 하죠. 퍼블릭 텍스트. 이 텍스트들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것이 한 10에 15승, 10에 14승 수준인데 요게 곧 따라 잡힐 거라는 거예요. 언제? 2028년도 정도에. 물론 이게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범위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학습되는 데이터가 모자라다. 자, 이거는 퍼블릭 텍스트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거죠. 물론 공개되지 않는 좀 클로즈드 데이터들도 있고, 텍스트 기준입니다. 이를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카메라 데이터는 어떨 건데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퍼블릭 텍스트 기준이라고요. 그죠?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곧 다 써버릴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라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위해서 신테틱 데이터라고 합성을 해서 데이터 학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은 고품질의 어떤 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희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거나 똑같은 책을 계속 읽고 똑같은 비슷비슷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텐데, 뭔가 좀 참신하고 새로운 논문, 뭔가 새로운 책, 아니면 새로운 여행을 간다라던가 맨날 똑같은 데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듯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은 계속 심화되고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 메타 같은 SNS가 정말 많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 여전히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X를 인수한 이유가 그런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LL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강학습이라고 하죠. Reinforcement Learning. 그게 결국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리절트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도록 하는 형태인 건데, 이 LLM이 추론 능력을 향상을 할 때에 이러한 방식들이 여전히 개선시키고 있지만도 결국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LLM이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정답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혹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 있으면은 LLM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텐션을 잡아가지고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했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특정한 데이터에 의존을 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인간이 만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종속되기 때문에 AI가 AGI, ASI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거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던 걸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 논문에서 직접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래로 가시고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제 강학습,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 기반이라는 게 verifiable rewards. 보상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너 잘했네 라고 얘기하면은 강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앱솔루트 제로, 이걸 비교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완벽하게 정답지와 풀이 과정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해, 저기까지 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AI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정답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최근에 딥시크라든가 다양한 모델들이 이 강학습 기반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와 정답이 주어지긴 한데 푸는 과정 자체는 스스로 터득한다는 거죠. 너 여기 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과정을 알아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딥시크 R1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와 정답 자체는 주어지는데 그 푸는 과정 자체는 스스로 터득을 한다라는 거죠. 이 딥시크 논문을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딥시크 자료를 만드신 걸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 전체 과정이 리워드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것도 있고 대답하는 형식에 대한 리워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줘요. 그러면서 딥시크 R1 제로라는 녀석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체인 오브 소트들을 막 생성을 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서 여기 스텝을 여러 번 밟으면 밟을수록 딥시크 R1 제로의 이 애큐러시가 점차 높아지는 거, 이러한 것들의 형식을 접근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이제 샘플링 해갖고 보니까 점차 높아지더라라는 결과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을 한 건데 리워드를 적절히 주면서, 근데 이 리워드를 주는 거 이것도 전문가가 신중하게 뭔가 선별을 해가지고 방대한 양의 질문과 답변의 쌍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논문의 특이한 점은 바로 AI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AI가 문제도 정의하고 답변도 알아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데이터 의존성이 필요하다. 모든 방식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뿐만 아니라 확장성에 있어서도 고품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걸 만들면 되죠. 당연히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확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이 또 AI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즉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려면은 결국 인간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야 되잖아요. 청출어람 하려면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이 RLVR 방식을 사용해서 굉장히 개선을 시켰는데, 그리고 생각과 답변을 분리해가지고 한 건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 의존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앱솔루트 제로라는 방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AI가 스스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제안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제안했으니까 이걸 이제 그 다음에 풀면 되잖아요. 그걸 직접 풀어보고 그 과정에서 자가적으로 학습하면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 이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외부 학습의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죠. 스스로 여기서는 이제 셀프 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가 플레이, 셀프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시한 논문, 이 논문이 현재 LLM의 초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AI 모델들이 지금 이 LLM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비전 처리도 되고 있고 이미지 생성도 처리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고민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앱솔루트 제로라는 것이 무조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 없이도 이게 되더라라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발전하는 자율학습 AI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논문 자체로 비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논문을 내겠죠. 그러면서 트랜스포머 논문만큼이나 훨씬 더 개발이 되는, 훨씬 더 개선이 되는 뭔가의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논문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앱솔루트 제로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있죠. 환경 EF가 있고 또 환경 E가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 얘가 만든 것이 앱솔루트 제로 리즈너, 추론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를 추론이라고 표현한 거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인퍼런스라는 말도 한국말로 추론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어쨌든 리즈너, 생각, 사고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AZR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의 LLM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하나가 프로포즈를 해.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 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안하는 영역이 내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가 있는 거죠. 프로포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솔버, 문제를 푸는 애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개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LLM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문제를 제출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두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 활동을 하듯이 한 다음에 이거를 코드 실행기에서 이제 코드 익스큐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AI가 코딩 문제를 만들고 풀 때에 이 코드 실행기라고 하는 이 코드 익스큐터가 프로그램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심판 역할도 할 수 있고 만든 코드가 얼마나 유용한지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답변을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정답 여부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도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변하는 요 한 가지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하고 솔브를 하는 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시행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문제나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를 만드느냐, 야 이런 종류의 코딩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 추론 능력, 리즈닝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셀프 플레이 하면서,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연역하고 추론하고 뭐 귀추하고 이런 것들, 인덕션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셀프 플레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리워드도 줘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므로써, 베리파이를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리워드를 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AI 성능이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코드로 하냐라는 포인트도 중요한데, 우리가 코드 자체를 LLM이 생성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동작, 원하는 펑션, 원하는 논리들을 코드로 표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표현력이 굉장히 무한한 거예요. 튜링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 코드로 형태로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코딩 두뇌가 추론 두뇌, 리즈닝 두뇌를 깨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도 보면은 코딩 훈련을 받은 AI가 코딩 능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 특히 논리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보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걸 1대1로 사람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논리적으로 어떤 언어적으로 표현된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명확한 정답과 자동 검증 같은 기능도 코드를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기준으로 학습도 하고 문제도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솔브를 함으로써 점차 개선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우리 뭐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인덕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죠? P하고 I가 주어지면 O는 무엇인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A는 B고 B는 C인데 그러면은 A는 C인가? 연역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가는 거죠. 여기 디덕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애덕션 같은 경우에는 P와 O가 주어지면 I가 무엇이냐? 이건 역으로 좀 추론을 하는 거죠. P하고 P의 관계라는 펑션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결과가 이게 나왔어. 그럼 내가 뭘 넣은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넣었는데 결과가 이게 나왔어. 그럼 이 원리가 뭘까?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귀납적 추론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각각의 뭔가 사고를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은 초기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게 보상을 얼마나 잘 줄 거냐, 알고리즘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해요. 간단한 코드로 시작을 하는데 점차 보상을 문제 출제해서 적절한 난이도로 계속 보상을 하고, 문제 해결하면 보상하고 그 약간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막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앱솔루트 제로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간단한 뭔가 헬로 월드 수준의 코드 예제 요거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이 맞춤형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과외 선생님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조절해갖고 목표라든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튜닝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이 저자분이 직접 깃허브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까 나왔던 내용들 처음에 이렇게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로 이게 프롬프트를 줬어요. 이렇게 뭐 중력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잘 만든 거 보이십니까? 데이터 없이 이렇게 학습해도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문제도 내고. GPT-4 미니만 하더라도 잘 안 돼. 이렇게 더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퀸 32빌리언 기준으로도 뭐 이거 거의 뭐 잘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메인 리저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현재 오픈 모델로 되어 있는 7빌리언짜리 퀸 2.5 기준으로, 에이스 코더 RM이라고 하는 거, 에이스 코더 룰 RM 이런 것들, 코드 R1 요 정도 규모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의 모델에서 잘 나가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얘네들도 이제 제로 스타일, 리즈너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 비교를 한 건데, 우리께 데이터 없이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실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없이도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코드나 매스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봐도 퀸 2.5, 3빌리언, 7빌리언, 14빌리언 이런 애들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요만큼의 더 개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빌리언까지도 요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이고요. AI가 반드시 인간의 지식 주입이 없이도 스스로도 이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델 규모의 확장성이 좋다라는 거. 점수가 코엔 3빌리언, 7빌리언, 14빌리언에 비교했을 때 점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더 큰 모델일수록 더 큰 향상을 보인다라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베이스가 되는 이 AI의 크기를 키워봤더니 점차 더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거 보니까 크기가 더 커지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코엔뿐만 아니라 라마 3.1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결국 해결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 없이 AI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도 일단 이게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세이프티 관점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일반화 능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범위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AGR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를 기준으로 잘 정의되고 검증 가능한 환경에서 그 효과를 입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학습 능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확한 정답이 명확하지 않는 분야 있잖아요. 뭔가 우리 토론이 많이 되고 있고 댓글로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세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확장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까 셀프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루프가 정말 많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또 엄청난 자원을 소모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지금 되고 있다는 부분, 데이터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결과가 진행되면은 안대공학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짧은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 좋게 요약을 해서 전달드린다거나 뭐 이런 유머들, 영상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여의도 더현대에서 팝업 스토어 힉스커피 하고 있죠. 안대공학 굿즈들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예쁜 커피나 케이크들. 궤도 황성님, 양님도 자주 오시니까 한번 보시고 저도 얼마 전에 갔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